가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김경식 관장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11월 12일 가평군의회를 방문, 청소년의 꿈 찾아가기 프로젝트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며 배영식 의장, 강민숙 의원,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는 문화예술분과로 활동을 해서 문화예술분과의 정책 제안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가평 청소년의 문화활동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일단 코로나를 통해서 외부 활동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외부 활동이 감소가 된 만큼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기대했던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해졌고, 그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소통도 교류도 감소되었다. 그래서 가평군 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류와 소통이 불편한 점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수업도 진행하고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축제 그리고 최근에 그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행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저희 청소년들끼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SNS를 개설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청소년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예시는 가평군 10대 청소년 알려드립니다 라는 이름으로 게시를 해서 정보도 알려주고 가평군 내에서 서로 터놓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낭독회 등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학교마다 유튜브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동아리나 그런 걸로 포함해서 이런 거와 같이 연합 활동을 해서 서로 지능시키고 서로 학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활동을 늘리면 어떨까? 학교 홍보 영상 혹은 청소년 사업이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올해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예술로 삶이라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하고 진행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청소년분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쉽지만 온라인 부분이라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해서 문학 부분, 여기는 문학 부분이랑 음악, 무용, 사물놀이 부분 등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약간 백일장 같은 게 많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제를 주고 시간을 제한하면서 줌이나 구글 미트 등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음악, 무용, 사물놀이 같은 부분은 각 학교마다 밴드부나 댄스부 같은 동아리들이 예술제가 사라지면서 그 동아리에 대한 목적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화라고 하면 예술제도 있고 공연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저희는 책을 한번 보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서관 이용도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 제한이나 그런 이용이 많이 제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 도서 목록을 제출하면 그 친구의 집이나 그 친구에게 직접 그 책을 발송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신청 목록을 받아서 희망 도서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안에 있는 청소년들끼리 더 유대감도 늘어나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지금 조정 중에 있지만 서랍구로 오고 싶거나 청평중에 있는데 가평구로 가고 싶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진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제 저희 기성세대 때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만큼 못 따라가죠.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지금
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또 대규모에서 이제 가족 단위 소규모 단위로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또한 우리 정책 제안을 해주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또 상당히 실행이 되고 있죠, 많이. 그래서 요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행에 이제 옮겨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요. 또 이제 저희 의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또 청소년들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또 충족시킬 것이냐에 대한 숙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부서에서도 평생교육사업소라고 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또 전문적인 대안을 또 만들고 있고 또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는 그 정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미수 운영위원장님이 아까도 화면에 보시지만 제일 똑똑하고 아주 그냥 잘하셔요. 뭐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했다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뵙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나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우리 나중에 보여드릴 여러분들 우리 가평군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평군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을 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우리 평생교육사업소에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고 지금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용역을 줬을 때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은 우리 가평군의 교육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1순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설문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지 전 그게 실질적으로 좀 여쭙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저희가 외부 용역과 많은 전문가들의 그리고 주변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더 나은 발돋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 될 거라고 해요. 이 용역 결과에 보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좀 더 광범위한 경험, 체득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제 답변 후에 우리 수장님께서 좀 추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줄 일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자리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의회나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학생 여러분들에게 관계되는 기관이 있죠. 학교 선생님들 어디든 좋아요. 어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평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챙겨주고 싶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챙김을 받으면서 살아온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좀 힘들게 옛날에는 지금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 항상 여러분들이 가평군 의회 2층에 오시면 운영위원장실이 있거든요. 저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 내시는 분들은 좀 자주 찾아오셔서 저희 공부하는데 이런 거 힘들어요. 학교에서 수업의 프로그램 아니면 부족한 교과목에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오셔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진로 교육 활동이 많이 감소하고 강의식 활동이 증가하고 또 가평군 관내 자격증이 관련된 학습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타개하고자 저희 의원들끼리 의견을 맞댔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현직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대학이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그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직업을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이고요. 지원자를 우선으로 모집한 후에 원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여서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학과를 소개하고 관련된 입시 방법이나 자신의 경험 등을 소개하는 활동인데, 위에 이제 직장인이나 현직 대학생들의 기준을 학교 졸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초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반 개설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격증 과목을 선수요 조사를 한 후에 이제 개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과목별 강사 모집 후 지원서를 통한 학생 신청을 하고 강사의 재량에 따라 기초, 심화 구분을 하여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조례나 종례 시간에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대체로 방학 기간에 진행을 하고, 운영비가 높은 자격증은 교육기관의 지원을 통해 운영비를 보충하고, 한 학교를 수강 장소로 지정을 한 후에 그 학교에 모여서 이제 수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평군 온라인 1:1 진로 상담 대화방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1:1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서 나왔고요. 온라인 진로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설한 후,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입시 등의 여러 분야에 관련된 대학 고민을 해소하고 상담하는 선생님을 마련을 한 후에 온라인 클러스터를 참고하여 각 분야의 상담 선생님들을 가평 관내의 학교에서 모집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상담 선생님과 교실 온답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1:1로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정책을 실행이 된다면 대상 학교의 졸업생들과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 강의식 진로 활동보다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관내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자격증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면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가평군 내에 특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의 고민의 익명성을 통해서 마음껏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 꿈 찾아가기 프로젝트 제안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딱 와닿는 것은 자격증반, 취득반 개설이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걸 하지 않고자 하는 교육기관이나 우리 지자체의 그런 문제점보다는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지금 감염병에 관한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은 교육청에 제가 뭐 이런 회의 들어갔을 때 기획운영위원회에 이렇게 같이 속해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회의 때 보면 그런 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교육청과 우리 관련 부서에 좀 이러한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졸업자 우선 뭐 이런 학교 선배들을 활용한 방법들을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 선배들의 역할을 이미 선배님들이 더 일찍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께서 뭐 인력
그 가평 재능기부 인력 뱅크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단체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 인력 인프라를 좀 풀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능기부 방식 이런 거를 이미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건데 이미 거기에 대한 검토와 준비는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저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추진력을 더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지원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정말 그것이 교육에 제대로 마치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우리가 주는 것을 너희들은 받고 따르면 돼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정민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공부 용역을 5개월에 걸쳐가지고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참 미안하고 놀라웠던 것은 거기에 저희가 한 50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분들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 부서 쪽에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마쳤어요. 거기에 이제 상위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상위 랭킹에 되어 있었던 게 지금 여러분께서 정책 지원을 했던 진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다 1위로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수요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학생 주도적으로다가 어떤 그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이 제시가 되었고 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도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들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평 교육지원청하고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문화집에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하는 데도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에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학교에서는 한 학교 정도만 한두 학교만 빼고는 좀 너무 위험하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온라인이 되었던 오프라인이 되었던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안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원하는 대로 하시게끔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렇게 부서의 장이지만 저희 부서가 청소년들만을 위한 부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타이틀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라는 말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분의 복지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똑같거든요. 교육도 똑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교육의 하나의 그 모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평생교육사업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꿈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러려고 노력하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와서 이런 정책 제안인 이런 약간은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회의장도 처음 봤는데 되게 신기했고요. 이렇게 의원님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평군에서 여느 시군구보다도 가평군의 청소년들에게 쏟는 예산뿐만 아니라 관심이나 그 사랑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의 집이 시설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가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문화의 집인데 그곳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또 금년 초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 했죠. 여러분들 문화의 집에 와서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도 제가 들었고, 또 문화의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다면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위드 코로나로 해서 친구들 와서 시험 공부를 해도 좋고, 또 맘 놓고 댄스나 드럼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그 값진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동안 한 서너 차례 날짜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일정이 어떨지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기 의장님, 또 강민수 의원님, 또 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오늘 뜻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장님, 강민수 의원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남경호 소장님이신데, 우리 소장님께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까 저도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떨려서 얘기를 좀 못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평 청소년 문화집만 있었잖아요. 이제 올해 설악 청소년 문화집이 개발이 이제 되었고, 12월 내년 이제 정기적으로 조정 청소년 아까 조정에서 오셨죠? 거기 이제 영화관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집이 이제 만들어져서 12월에 이제 개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소년 문화집이 생기면 아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을 거예요. 설문조사나 의식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개설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진로 체험, 멘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강민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 여기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한 400여 분이 그 멘토단을 구성할 예정이고, 이번 주 일요일에 그 발기총회를 음악역 1부 상부에서 가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셨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